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거대한 별이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단순한 소멸이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하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죠. 이 빛은 너무도 강력해서 단 몇 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심지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도 우리는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감마선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감마선 폭발이 지구 가까이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강력한 감마선이 지구의 대기를 강타하고 오존층이 사라지면서 강렬한 방사선이 직접 지표면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 순간 생태계는 붕괴되고 대멸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마선 폭발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감마선이 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강력한 중력에 의해 휘어지고 마치 우주의 돋보기처럼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를 남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이 강력한 빛을 통해 우리는 어떤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마선 폭발의 정체부터 우주의 역사, 외계 문명 탐사, 그리고 미래 기술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폭발은 무엇인가요? 핵폭발? 초신성?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이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감마선 폭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다양한 전자기파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감마선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빛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지구 대기권에서는 대부분 차단되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여러분, 혹시 마블 코믹스의 영화 헐크를 본 적 있나요? 브루스 배너 박사는 감마선 실험 중 사고를 당해 헐크로 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감마선은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를 박살내는 방사선입니다. 만약 진짜 감마선 폭발이 우리 가까이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크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 대부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의 가장 극적인 사건에서 탄생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감마선 폭발의 주요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폭발할 때 엄청난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중심이 블랙홀로 붕괴하고 강력한 자기장과 초고속 플라즈마가 극방향으로 분출되며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런 유형의 감마선 폭발은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별이 초신성을 거친 후 남은 초고밀도 잔해입니다. 이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런 폭발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고 강력하며 밀리초에서 수초 정도 지속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도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중력파와 함께 강력한 감마선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감마선 폭발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 탄생하는 강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뿜는 에너지를 단숨에 방출합니다. 감마선 폭발의 밝기는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강력하며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인 퀘이사조차 감마선 폭발의 순간적인 밝기 앞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 중 하나는 2013년 나사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이 감지한 GRB130427a입니다. 이 폭발은 37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감지될 정도로 강력한 감마선을 방출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한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강력한 폭발이 정말 지구 가까이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마선 폭발은 초신성 폭발보다 수백 배 강력합니다. 만약 감마선 폭발이 지구와 가까운 은하에서 발생하고 그 방출된 감마선이 지구를 직접 향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불꽃놀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마선이 지구의 대기에 부딪히면 대기 중의 질소 분자가 깨지면서 산화질소를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오존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줄 강력한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지구 생명체들은 극심한 방사능 피폭을 겪게 됩니다. 식물들은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없고 해양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플랑크톤들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감마선 폭발로 인해 대기의 화학적 구성이 바뀌면 지구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변하거나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이 감마선 폭발로 인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양 생물의 85%가 사라졌던 이 사건이 지구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로 인해 오존층이 손상되고 강한 방사선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마선 폭발이 지구 가까이에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에 더 가까운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빛은 직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중력을 가진 천체가 있다면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빛조차 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도 이 현상의 영향을 받을까요? 만약 감마선 폭발의 빛이 중력 렌즈 효과를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다면 우리는 같은 감마선 폭발을 2번 이상 볼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빛마저 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효과는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모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거대한 은하나 블랙홀이 돋보기처럼 작용해 그 뒤쪽에서 오는 빛을 증폭시키거나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그 사이에 거대한 은하나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 중력 때문에 감마선 폭발의 빛이 휘어지고 우리는 같은 감마선 폭발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빛의 경로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같은 감마선 폭발을 여러 시간 차이를 두고 관측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 덕분에 과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의 원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빛이 지나온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먼 우주의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하면 더 먼 거리의 감마선 폭발까지 관측할 수 있어 우주의 초창기 모습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감마선 폭발이 실제 모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 중 일부는 원래 있던 모습이 아니라 중력 렌즈에 의해 왜곡된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현재의 모습일까요? 사실 그것은 수십억 년 전 과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 우주의 빛을 본다는 것은 곧 과거를 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면 우주의 역사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감마선 폭발은 대부분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감마선 폭발은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주의 빛의 화석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감마선 폭발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초창기 모습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별들은 현재의 별보다 훨씬 크고 뜨거웠으며 수명이 짧고 강렬한 폭발을 일으키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을 종족 세 번째 별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이 별들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마선 폭발을 연구하면 우주의 첫 세대 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과학자들은 그 속도가 일정한지 점점 빨라지고 있는지 혹은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신성을 기준으로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데 감마선 폭발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거리 측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마선 폭발은 엄청난 밝기를 가지고 있어 아주 먼 거리에서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감마선 폭발을 이용하면 우주의 팽창이 정말 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히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태어나고 별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우주의 일기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마선 폭발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강력한 폭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과거를 해독하고 그 역사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감마선 폭발이 단순한 천체 현상을 넘어 우주의 탄생과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이 외계 문명을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전파 신호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찾는 신호가 감마선 폭발처럼 강력한 우주 현상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감마선 폭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혹시 이 중 일부가 외계 문명의 흔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감마선 폭발의 대부분은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 탄생 혹은 중성자별 충돌과 같은 거대한 천체 이벤트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부 감마선 폭발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감마선 폭발은 예상보다 에너지가 너무 크거나 비정상적인 반복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감마선 폭발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초고등 문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2단계 문명이나 3단계 문명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들은 감마선을 의도적으로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마선은 전파보다 훨씬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초고등 문명은 감마선을 이용해 항성 간 혹은 은하 간 통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초고등 문명이 항성을 이동시키거나 거대한 규모의 에너지를 변환하는 실험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감마선 폭발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감마선을 이용한 강력한 무기를 만들거나 이 에너지를 수확해 문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문명과 소통하려고 할까요? 지구에서도 외계 생명체에게 신호를 보낼 때 소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한된 적이 있습니다.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숫자로 2, 3, 5, 7, 11, 13 등 이런 숫자들이 대표적이죠. 왜 하필 소수일까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어디에서든 수학을 이해하는 문명이라면 반드시 소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천체 현상에서 감마선 폭발은 불규칙한 형태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만약 감마선이 소수의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방출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인공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신호 속에서 수학적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SETI에서는 소수를 기반으로 신호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감마선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마선을 통해 우리가 아닌 다른 지적 존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감마선이 소수를 깜빡이며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우주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초고등 문명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페르미 패러독스에서는 외계 문명이 왜 우리와 접촉하지 않는가? 를 고민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강력한 에너지를 다루다가 스스로 파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핵실험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듯 고등 문명이 초고에너지 실험을 하다가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문명이 소멸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한 번만으로도 행성의 생명체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외계 문명이 감마선 폭발로 인해 사라졌다면 그 흔적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감마선 폭발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마선 폭발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에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방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인류 문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로켓을 이용해 우주를 탐사하지만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은 속도와 효율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감마선의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 강력한 추진력을 생성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엄청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수확하면 반물질 엔진을 구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수십 년이 아니라 단 몇 주 만에 태양계를 넘어 다른 별들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전파를 이용해 우주에서 통신하고 있지만 전파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마선은 전파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주에서도 신호가 강하게 유지됩니다. 먼 우주에서도 거의 손실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즉, 감마선 통신이 가능해진다면 지구와 화성 혹은 태양계를 넘어선 먼 우주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송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감마선은 이미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감마 나이프라는 기술인데요. 감마선을 정밀하게 조준하면 정상세포를 해치지 않고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 일반적인 수술 도구로 닿기 어려운 깊은 뇌 조직도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감마선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로봇과 AI를 이용한 완전 자동화된 치료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먼 과거의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마선 폭발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라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관측한 감마선 폭발 중 일부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우주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의 개념은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며 특히 소수 신호는 지적 문명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진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단순한 천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